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요즘 연인관계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비치의 노래 두 사랑 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면서 둘 중 누구도 보낼 수 없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아주 곤란한 일이죠. 두 사람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한 명의 상대와만 만나야 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거든요. 하지만 만약 양쪽이 합의를 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인이 있지만 서로 다른 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는 바람과는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동의했기 때문이죠. 이제 단순히 나의 상태를 미혼 혹은 기혼, 이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미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두 사람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더욱 섬세하고 다양해졌어요. 놀러 다니는 친구, 수다 떠는 친구,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잠자리 파트너 등과 같이 단순히 애인으로 관계를 규정짓지 않는 겁니다. 요즘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낭만적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복잡하고 다양해진 요즘 연인관계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그냥 노는 관계. 예를 들면 수다 떨기, 놀러 나가기, 빈둥대기 등등. 이 단계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한 한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종종 비공식적이며 짧지만 함께 어떠한 공동의 일을 하고 있다면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냥 노는 관계가 진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데이트하는 관계.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데이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어요. 여러분의 조부모님은 아마 데이트를 구애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시절에는 또한 데이트가 어른들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데이트는 수다 떠는 사이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사이며 오직 한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즐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는 대개 진지한 관계의 첫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공식적인 연인관계. 예를 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요한 사람을 말하죠. 당신은 그 또는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만약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커플은 감정과 성적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네 번째, 파트너. 예전에는 동성 커플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커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죠. 모든 사람이 이성에 관심을 둔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보통 공식적인 결혼 절차 없이 친밀한 관계에서 사는 커플을 뜻해요. 다섯 번째, 엔조이 또는 잠자리 파트너. 이 관계는 보통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성관계하는 것이 괜찮다고 동의합니다. 각자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개방적인 관계죠. 여섯 번째, 열린 관계. 보통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불리는 이 관계는 커플처럼 서로에게 어느 정도 헌신적이에요. 하지만 그들 또한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나 잠자리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신조어 전문 영어 사전인 어반 딕셔너리는 오픈 릴레이션십을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있기를 또는 사귀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일곱 번째,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폴리아모리란 서로의 동의 아래 여러 명과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해요. 보통 비독점적 다자연애라고 번역되죠. 우리에게 친숙한 1대1 연애는 모노아모리라고 부릅니다. 폴리아모리 유형은 한 명 이상과 로맨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파트너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픈 릴레이션십과 달리 폴리아모리는 3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링컨 대학 교수 제임스 와들리는 모든 종류의 사랑 용어에는 온갖 복잡함이 있다고 말하며 어떠한 유형 조합에 속해 있든 간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는 바람과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윙잉 대 다자연애.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윙잉. 대표적인 하나는 스윙잉이에요. 이들은 연인과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모습이 꼭 그네를 타는 것과 같아서 영어로 스윙잉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 맺는 것을 지루해하고 성관계를 오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다자연애.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아. 스윙잉이 단순히 다양한 육체적 쾌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다자연애, 즉 폴리아모리는 사랑의 정신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합니다. 다자연애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연애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끌리거나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연인일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만나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예요. 연인이 하나, 둘, 셋일 수도 있다니 어쩐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개방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1대1의 관계의 평범한 연애보다 훨씬 불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연인의 다른 연인에게 느끼는 질투심 때문에 불행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의외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했다는데요. 이것도 정말 독특한 일이네요. 앞서 애인이 있는데도 합의하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연애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합의된 비독점적인 연애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어휴, 질투심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답니다. 의외로 안정적이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비독점적 연애를 한 사람들은 평범한 연애를 할 때보다 연인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질투심도 낮았습니다. 연애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연인에게 느끼는 신뢰와 안정감도 높았죠. 애인이 다른 애인을 만나는데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니 이들은 보살이라도 되는 걸까요? 미시간 대학의 에이미 모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독점적 연애를 하는 사람 중에는 유독 안정형 애착 유형이 많았습니다.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로 형성되는 연애 심리 유형인데요. 안정형은 특히 상대방과 애정을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연인에게서 신뢰와 안정감을 남들보다 잘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잘 이해해 줄 수 있죠. 또한 비독점적 연애를 시작하려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복잡하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데요. 안정형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주제의 대화도 진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비독점적인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안정형일 확률이 높았죠. 한편 비독점적인 연애를 꿈꾸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회피형은 비독점적인 연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비독점적 연애를 할 확률은 지극히 낮았어요. 이유는 회피형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회피형은
연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연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인과 더 큰 거리감을 느끼고 관계를 쉽게 포기해버릴 거예요. 비독점적 연애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랄까요?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에 대해 소개는 해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관계를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비독점적 연애는 그 개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요즘 연인관계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복잡하고 다양해진 요즘 연인관계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그냥 노는 관계, 수다 떨기, 놀러 나가기, 빈중대기 등등. 두 번째, 데이트하는 관계. 세 번째, 공식적인 연인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요한 사람. 네 번째, 파트너. 다섯 번째, 엔조이 또는 잠자리 파트너. 여섯 번째, 열린 관계, 오픈 릴레이션십. 일곱 번째, 폴리아모리.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